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내면대 1차 강연 두 번째 강연을 하게 된 원종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기타, 아까 진우 형이 질문해버리긴 했는데 기타 조금이라도 쳐보셨거나 아니면 집에 전시용이라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진짜 상당히 많네요. 전시 중입니다. 기타라는 악기는 피아노랑 같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악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타를 보시면 저가형부터 고가형까지 정말 다양한 가격대가 포진되어 있고 우리가 듣는 많은 노래들에 기타가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타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타와 친숙한 거는 맞지만 기타와 우리가 친하냐라고 물으면 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이라도 기타를 쳐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기타를 치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끝이 일단 매우 아플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기타 앞보인데 피아노 앞보랑은 약간 다르게 생겼죠?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연을 들으시면 기타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타를 배워보실 생각이 들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는 기타에 대해 흥미를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딱히 기타에 대해 흥미가 없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스토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기타를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익숙한 기타 모습이죠. 근데 이 기타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기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기타가 원래는 다른 모습이었지 않았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악기는 기타가 아니고 기타원이라고 부르는 악기인데요. 기타원이라는 악기는 13세기 후반에 등장하게 되어서 서유럽 등지의 궁정 음악가나 음유시인들에 의해서 연주되기 시작한 악기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와는 달리 굉장히 좀 둥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 좀 뭉툭하죠? 좀 짧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타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타의 모습으로 발전해 올 수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기타의 발전의 모습을 한눈에 정리해 놓은 사진인데요. 방금 우리가 봤던 기턴부터 약간은 우쿨렐레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가 점점 발전해 오면서 마침내 1850년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타의 모습으로 발전해 온 것이죠. 기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기타를 연주하게 됐겠죠. 그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개조하면 좋겠는데 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해서 기타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집중해야 할 것은 도대체 이런 기타가 이런 모습으로 정착했냐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타를 처음 배우시다 보면은 일단은 용어가 매우 어렵고 악보 보는 법도 모르시겠죠. 지금 이걸 보시면 기타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사진인데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제 여기 보시면 기타는 크게 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헤드, 넥, 그리고 바디인데요.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면 먼저 헤드 부분입니다. 헤드 부분을 보시면 이 6줄이 기타의 헤드 부분에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러한 감개를 통해서 음을 조절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너트 부분을 통해서 기타 줄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넥 부분인데 넥 부분에는 정말 사실 특별한 건 별로 없고 여기 프렛이라고 불리는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프렛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쇠로 된 긴 막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총총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디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너트 부분과 함께 줄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 넥, 바디에 대해 잠깐 봤지만 지금 이거 본 것만으로는 도대체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이해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기타가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기타가 소리를 내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타를 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우리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줄은 이 새들이라는 구조물에 의해서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동은 새들로 고스란히 전달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새들로 전달된 진동은 통 안쪽으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왜냐면 기타 통 안쪽이 혹시 비어있는 거 다들 아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전달된 진동은 벽끼리 계속 부딪히게 되면서 공명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식의 음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서 아까 덜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프렛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렛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을 나누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기타는 프렛 1프렛당 반음씩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렛에서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연주를 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아까 반음씩 올라준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높은 구조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낮은 부분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낮은 소리를 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일 낮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기타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보 보는 법에 대해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타브 악보라고 불리는 기타 악보인데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잠깐만 설명드리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브 악보를 배우시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알아두실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기타 줄에는 번호가 붙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번호가 붙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실제 기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지금 기타가 여러분들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과는 약간 반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6번 줄이고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는 1번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의 개념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가장 두꺼운 줄이 6번 줄이고 가장 얇은 줄이 1번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타의 구조에 대해 설명했고, 다음으로는 다시 돌아와서 타브 악보도 아까 기타 줄과 똑같이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실제 기타 악보를 보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악보 위에 숫자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5번 줄에 위치하는 곳에 숫자 2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 숫자의 의미는 진짜 정말 간단한데요. 지금 2라는 숫자가 있는 거 보이시죠? 2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프렛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라는 숫자는 여기서부터 1, 2, 여기 2프렛에 위치한다는 말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2라는 숫자가 위에서부터 1, 2, 3, 4, 5번 줄에 위치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번 프렛 5번 줄을 연주하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 음을 연주하는 의미가 우리가 악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또 악보를 보시다 보면은 0이라는 숫자도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이 0이라는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누르지 말고 쳐요. 네. 재현 형이 말을 해주셨는데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치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 악보를 보시면 생각보다 0이라는 게 많이 나올 텐데, 네, 지금 딱 두 가지 알아봤죠? 2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 근데 이 두 가지만 아셨으면 사실 타브 악보 보는 거 끝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후타로 오시오라는 기타리스트의 바람의 시라는 노래 악보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첫 부분 한번 보자면 지금 7하고 10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까 말씀드린 걸 적용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7이라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프렛에서 연주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3, 5, 7 여기 2프렛에서 여기서부터 1, 2, 3, 4번 줄, 즉
이 음을 연주하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으로 C과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이 C프렛 2번 줄, 즉 이 음을 연주하는 의미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타부악보 보는 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지금 기타의 구조, 타부악보 보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타와 친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나에게 맞는 기타는 도대체 뭘까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기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악기들을 구매하려고 하시면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겠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아마 가격하고 나에게 맞는지 등을 고려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게 되는 건 역시 가격이죠. 혹시 기타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만약에 기타 가게를 가게 되면은 기타들이 결국에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거 10만 원이고 어떤 거 300만 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차이가 날까? 그거는 기타를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쿠스틱 기타를 보통 제작할 때 4가지 방식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 합판, 탑솔리드, 탑백솔리드, 올솔리드라고 불리는 것이 그 방식입니다. 먼저 합판부터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합판을 통해서 제작된 기타를 의미하고요. 보통 10에서 20만 원대의 기타들이 해당합니다. 합판으로 만들어진 만큼 소리의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 탑솔리드입니다. 일단 탑솔리드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타 바디는 상판, 후판, 측판, 위, 아래, 옆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탑솔리드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탑솔리드는 즉 기타의 상판 부분을 원목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듭니다. 자연스럽게 탑백솔리드는 기타의 상판과 후판을 원목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올솔리드는 기타 바디 전체를 원목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당연히 원목으로 만드는 게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더 많이, 비용도 더 많이 들 거기 때문에 가격은 합판에서 올솔리드 순으로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기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크게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꼭 비싼 기타를 사야 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관리 난이도 또한 등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타는 나무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습도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습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기타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 넥이 아예 휘어버려서 연주가 불가능한 기타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지입니다. 사람마다 손 길이도 다를 거고, 내가 어떤 곡을 연주하고 싶은지도 다를 거고, 내가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도 다를 겁니다. 우리가 기타를 보시게 되면 기타는 보통 바디 형태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우리 연주감 등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지금 바디 형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드레드넛 바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D 바디라고 많이 부르는 바디인데요. 이 바디는 되게 울림통이 크게 돼 있어가지고 성량이 좋고, 우리가 스트럼 위주의 연주를 하는 분들한테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이 스트럼 방식이라는 게 많이 헷갈리실 텐데, 스트럼 말 그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걸 스트럼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OM 바디가 있습니다. OM 바디는 드레드넛 바디와 달리 이쪽 부분이 약간 홀쭉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소리가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 아닌 벽에 계속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사운드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로디 위주의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솔로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OM 바디를 선호하시고요. 다음으로는 GA 바디입니다. GA 바디는 드레드넛 바디하고 OM 바디를 반반 섞은 형태의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징적인 형태로는 여기 위쪽 부분이 파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을 컷어웨이라고 하는데, 저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제 기타도 GA 바디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 기타와는 달리 이 부분까지 손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까지 연주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 형태에 따라 기타가 차이 난다는 걸 아셨을 테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생에 한 번쯤 기타라는 제목으로 제가 종작을 구성해 봤는데요.
이게 노래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직접 손으로 연주할 수 있다는 감각은 진짜 생각보다 정말 특별한 감각입니다.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기타를 사서 연주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꽂혀있는 곡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곡의 첫 마디를 제가 끝까지 연주했을 때의 느낌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각이 아직도 저한테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연주했던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강연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노래는 아까 예시 악보로도 나왔던 코타로 오쇼의 윈드송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간단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